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년간 믿어왔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제 아들을 서서히 독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며느리가 다이어트 중이에요. 문제 있어요. 라고 뻔뻔하게 말했을 때 저는 이미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의 생명보험금 10억 원을 노리고 독을 타서 먹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악독한 며느리를 완전히 파멸시켰는지 그 통쾌한 복수극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가족의 배신을 의심하고 계신 분들, 이상한 징후를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저는 시골에서 남편과 함께 소농장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민석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26살의 회사 동료였던 김수정과 결혼했죠. 수정이는 처음에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예쁘고 착하고 무엇보다 민석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가 민석이 잘 돌볼게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수정이의 이런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안심했습니다. 결혼 초기 몇 년간 수정이는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어요. 명절에는 항상 먼저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 제 생일에는 정성스런 선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검진 받으러 같이 갈까요? 이런 말들을 하며 저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셔줬어요. 그리고 결혼 3년 만에 손주까지 낳아줬습니다. 귀여운 딸 지희를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5년 전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이가 갑자기 자주 아프다고 하더군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 요즘 몸이 좀 이상해요. 계속 피곤하고. 그래 병원 가봤니? 네 갔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IT 업계가 워낙 힘들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석이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살도 점점 빠지고 얼굴도 누렇게 뜨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민석아, 너 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수정이는 이상하게 태어났어요. 어머님, 민석이 다이어트 중이에요. 살 빼려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민석이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환자분 혹시 특별히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건강식품이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검사 결과를 보니 간 수치가 많이 나빠졌네요. 뭔가 독성 물질에 노출된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후로 수정이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첫째, 민석이가 아플 때마다 특별한 차나 건강식품을 끓여주었습니다. 자기야, 몸에 좋다는 한약재로 끓인 차야. 이거 마시면 금방 나을 거야. 둘째, 민석이의 컵이나 그릇을 항상 따로 관리했어요. 민석이는 몸이 약하니까 전용 식기를 써야 해요. 셋째, 민석이가 외식을 하려고 하면 극구 말렸습니다. 밖에서 사 먹으면 안 돼. 내가 해준 음식만 먹어야 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정이가 외출한 사이 민석이 집을 청소해 주러 갔는데 수정이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진 작은 병들이 있었는데 라벨을 보니 비소수온 같은 독성 물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수정이의 일기장이었어요. 민석이의 생명보험금이 10억 원이나 된다. 조금씩만 주면 자연사로 처리될 것이다. 벌써 6개월째 진행 중. 계획대로라면 1년 안에 끝날 것이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더 읽어보니 더욱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민석이 어머니도 나중에는 처리해야 한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방해가 된다. 지희는 내 친딸이 아니다. 민석이 죽으면 DNA 검사로 들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수정이는 지희가 민석이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조사해보니 수정이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수정이는 과거에 이미 2번의 결혼을 했었고 두 남편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첫 번째 남편 3년 만에 간경화로 사망보험금 5억, 두 번째 남편 2년 만에 신부전으로 사망보험금 7억. 수정이는 전문적인 검은 과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독살을 시도하는 동안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바로 수정이가 다니던 헬스장의 트레이너 박상우였어요. 20대 후반에 젊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수정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보니
둘 사이에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상우가 수정에게 언제까지 그 늙은이랑 살 거야? 빨리 정리하고 나와. 수정이가 상우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계획대로 되면 우리 10억 갖고 해외로 갈 수 있어. 상우가 수정에게 그래도 너무 오래 걸려. 더 빨리 할 수 없어. 수정이가 상우에게 독은 천천히 줘야 들키지 않아. 급하게 하면 바로 발각돼. 어느 날 수정이가 친구 만나러 간다며 외출한 후 미행해봤습니다. 수정이는 시내의 한 모텔로 들어갔고 곧이어 상우도 나타났어요. 2시간 후 나온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남편 상태 어때? 요즘 많이 약해졌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빨리 끝내고 우리 떠나자. 응, 조금만 더 참자. 그들은 길거리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포옹하고 키스했습니다. 상우에 대해서도 조사해보니 그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상우는 과거에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친 전과자였습니다. 30대 미혼 여성 결혼 약속하고 3천만 원 사기, 40대 이혼녀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사기, 50대 과부 재혼 준비금으로 1억 원 사기. 상우는 수정이를 이용해 더 큰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더 엿들어 보니 더욱 소름 끼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민석이 처리한 다음에 시어머니도 해야 하지 않을까? 왜 시어머니는 상관없잖아. 아니야. 시어머니가 농장이랑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것까지 가져오면 20억은 넘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민석이 죽고 나서 내가 상속받은 다음에 시어머니도 사고로 처리하는 거지. 우와, 그럼 우리 완전 대박이네. 그들은 저까지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우가 수정이 외에도 다른 여자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헬스장에서 만난 30대 부인과도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녀에게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 교통사고라도 나면 보험금 얼마나 나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혹시나 해서. 요즘 사고가 많잖아. 상우는 여러 명의 기혼 여성들을 동시에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우의 바람기를 눈치챈 수정이는 극심한 질투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상우야, 너 혹시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무슨 소리야, 너밖에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 어제 김은지랑 있었잖아. 그건 그냥 운동 가르쳐 준 거야. 운동을 왜 모텔에서 가르쳐? 둘 사이에 자주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비밀들이 드러났습니다. 상우는 수정이가 질투를 부리자 오히려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야, 수정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무슨 말이야? 남편 독살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신고하면 너 끝이야. 상우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상우는 수정이의 약점을 잡고 더욱 횡포를 부렸습니다. 수정이에게는 또 다른 공범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과대학 동창인 이혜진이었어요. 혜진은 현재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수정이에게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이번에는 어떤 병명으로 해줄까? 간경화 초기로 해줘. 그래야 자연스러워. 알겠어. 그런데 이거 들키면 우리 다 끝이야. 걱정하지 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혜진은 수정이로부터 매번 500만 원씩 받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수정이를 도우는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혜진은 과거에 수정이의 첫 번째 남편과 불륜 관계였고 수정이가 그를 독살할 때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수정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너무 위험해. 안 돼.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지금 그만두면 우리 다 감옥 가. 그래도 혜진아, 너도 첫 번째 때 공범이었잖아. 이제 와서 빼려고 하지 마. 혜진은 과거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이의 범죄에 계속 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이와 혜진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정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못 도와줘. 뭐라고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 너무 오래 끌고 있어.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럼 내 남편도 처리하면 되잖아. 미쳤어. 내가 왜 남편을 죽여? 너도 의사잖아.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텐데. 수정이는 혜진에게까지 살인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우와 혜진이 따로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정이가 너무 의심이 많아져서 문제예요. 저도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번 일이 끝나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수정이가 쉽게 놔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정이도 사고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상우는 수정이까지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우, 수정이, 혜진 사이의 관계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상우는 수정이를 이용해 돈을 얻으려 하고 혜진을 이용해 수정이를 제거하려 했어요. 수정이는 상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과거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빠져나가고 싶어 했어요. 수정이는 점점 상우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야, 너 정말 나 사랑해.
당연하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럼 다른 여자들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너밖에 없다고. 하지만 수정이는 상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상우는 수정이 모르게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민석이를 독살하는 데 성공하면 그 즉시 수정이를 경찰에 신고해서 보험금을 혼자 가져갈 계획이었어요. 어차피 수정이는 살인범이 될 거니까 나는 깨끗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 상우는 수정이를 완전히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혜진은 점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게 맞나? 벌써 2명이나 죽였는데 이제 와서 양심. 그때는 어린이집은 잘못된 것 같아. 혜진아, 너무 늦었어. 이미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상우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상우는 실제로는 조직폭력배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는 여러 여성들을 이용해 돈을 모은 후 그 돈을 조직에 상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 이번에 큰 건 하나 들어왔어요. 얼마나 큰 건데? 10억짜리요. 검은 과부 하나 구슬려서 남편 독살시키는 중이에요. 오, 그거 괜찮네. 성공하면 우리 몫은 절반 드릴게요. 상우는 수정이를 이용해 조직에 큰 돈을 가져다 주려 했던 것입니다. 수정이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상우를 믿고 있었어요. 또한 혜진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실제로는 자신의 남편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서 남편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정이를 도우면서 자신도 살인 기술을 배우려 했던 거죠. 수정이 혜진이 상담할 때 혜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정아, 나도 남편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바람 피는 것 같아. 요즘 행동이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너처럼 해볼까 생각 중이야. 혜진도 점점 살인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수정이는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석이에게 평소보다 3배 많은 양의 독을 투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야 해. 하지만 이것이 수정이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우선 수정이가 숨겨둔 독성 물질들을 사진으로 찍고 일기장도 복사해뒀어요. 그리고 민석이의 혈액과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해서 독성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비소와 수은이 고농도로 검출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수정이를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민석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정이가 주는 음식을 몰래 바꿔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정이가 독을 타는 현장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집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수정이가 민석이 컵에 하얀 가루를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었어요. 오늘도 이걸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구나. 수정이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되었습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모은 후 저는 온 가족 앞에서 수정이를 폭로했습니다. 수정아, 이게 뭐니? 독성 물질 병들과 일기장 그리고 동영상 증거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수정이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하자 결국 자백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다 했어요. 수정이의 자백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석이와 결혼한 건 처음부터 보험금이 목적이었어요. 사랑 그런 건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지희도 민석이 아이가 아니에요. 제 전 남자친구 아이예요. 어머님도 나중에는 계획에 있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민석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5년간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지희가 내 딸이 아니라고. 민석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정이는 살인미수 보험사기 허위신고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재판에서 수정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정이의 체포로 과거 남편들의 죽음도 재수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두 남편 모두 독살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정이는 추가로 살인죄까지 적용받았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지희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 정말로 민석이의 친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지희를 친딸처럼 사랑해서 계속 키우기로 했습니다. 지희는 죄가 없어요. 제가 계속 키울 거예요. 다행히 독살 시도를 조기에 발견해서 민석이는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다시 늘었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정말 죽을 뻔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수정이의 공범들도 밝혀졌습니다. 가짜 의사 민석이에게 가짜 진단서 발급, 독성 물질 공급업자 살인 도구 제공, 보험 설계사 거액 보험 가입 도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수정이의 이전 남편들 가족과도 만났습니다. 저희도 의심은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할머니 덕분에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감사해요. 그들도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어 위안을 받았다고 했어요. 보험회사에서도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거대한 보험 사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더 많이 적발되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검은 과부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저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이후 저는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족 독살 의심 신호와 대처법이라는 주제로 전국을 다니며 강연했어요. 민석이는 1년 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지희까지 친딸처럼 사랑해주고 저에게도 정말 잘해줘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민석이 오빠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수정이는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입니다. 가끔 편지를 보내지만 저는 읽지도 않고 바로 버려요. 그런 악독한 인간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시민의 용기 있는 신고로 연쇄살인을 막았다는 이유였어요. 제 사건이 알려진 후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건 더 적발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주부 남편에게 농약 투여, 대구의 한 여성 시아버지에게 독버섯 투여, 광주의 한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쥐약 투여, 모두 보험금이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액보험 가입 시 더 엄격한 심사, 독성 물질 판매 규제 강화, 의심스러운 사망에 대한 재수사 확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의심해봐야 해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특정인이 주는 음식만 먹이려는 행동, 고액보험 가입 권유, 유언장 작성 압박, 병원 동행 거부.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민석이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새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지희도 새엄마를 정말 좋아하고 저도 진짜 며느리를 얻은 기분입니다. 한편 상우와 그의 조직도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상우는 수정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 범죄들이 모두 밝혀져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그가 속해 있던 조직도 전부 해체되었습니다. 상우가 사기를 친 다른 피해자들도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혜진의 경우는 좀 더 복잡했습니다. 혜진은 재판에서 수정이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과거 첫 번째 남편 독살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면서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혜진의 남편은 아내의 진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혜진이 실제로 자신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수정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남편 가족들은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혔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남편의 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들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정이가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 중 일부를 보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상우가 저를 이용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이런 뻔뻔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편지들을 모두 경찰에 제출해서 수정이의 가석방 신청 시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 후 저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들에서 직원 교육용으로 많이 요청했어요. 의심스러운 보험 가입자를 구별하는 방법, 가족 독살 사건의 특징, 조기 발견을 위한 신호들, 이런 내용들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도 의료진 대상 교육을 요청했어요. 독성 물질 중독 증상 구별법, 의심스러운 보호자 행동 패턴, 적절한 신고 시기와 방법, 의료진들도 이런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석이는 완전히 회복된 후 저와 함께 예방교육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의 경험담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증상들이 사실은 독성 물질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의심스러우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기관의 검사를 의뢰하세요. 민석이의 이런 증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희도 이제 진실을 알고 있지만 민석이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어요. 할아버지, 제가 비록 아빠의 친딸은 아니지만 정말 사랑해요. 이런 지희의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새 며느리도 지희를 친딸처럼 사랑하고 있고 곧 둘째 아이도 가질 예정이라고 해요.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저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기자가 한 질문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모성애였어요. 내 아들을 지키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었죠. 이 답변이 많은 부모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여서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취재를 왔어요. 한국의 용감한 할머니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족 독살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독살 사건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단체도 만들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거든요. 현재 전국에 50여 가정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 지원부터 심리 상담까지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요. 수정이 사건이 준 또 다른 변화는 헬스장 같은 운동시설의 관리 강화였어요. 트레이너들의 신원 조회가 더 엄격해졌고 회원들과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의료계에서도 동료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어요. 가짜 진단서 작성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보험업계는 더욱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고액보험 가입 시 배우자나 가족의 동의서가 필수가 되었고 의료진의 소견서도 더 자세히 요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반 시민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가족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의심해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경계심을 갖는 것이 가족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어요. 민석이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저희 가족 모두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20년간 믿어왔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제 아들을 독살하려는 연쇄살인마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낸 과정이었어요.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민석이는 정말 죽었을 것이고 수정이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들. 절대 혼자 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상하면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 의심만으로는 부족해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세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특정 음식 고집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가 기적을 만듭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즉시 증거 수집을 시작하세요. 전문기관의 검사를 의뢰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상의하세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 경찰 신고 112. 독성물질 검사 국과수 02-2600-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족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여러분도 저처럼 이상한 징후를 느끼신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이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 독살을 의심할 때 확인해야 할 10가지 신호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는 며느리의 독살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아들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을 지키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